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관계의 역학,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관계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와 그들의 곁에 머물렀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 이어질 통찰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나눔이 당신의 하루에 평온과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나르시시스트의 삶에는 자신이 공들여 쌓아올린 메아리 방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때 그토록 갈망하고 요구했던 찬사보다 텅 빈 공간을 채우는 침묵이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은 그들이 당신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때입니다.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가스라이팅하고 조종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런 당신이 아닙니다. 진짜 당신,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 자기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낸 바로 그 존귀한 당신을 잃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당신의 잠재력을 약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지배와 통제,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중요성이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깊은 공감 능력과 정서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것을 강점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쉽게 구부러질 사람, 웬만한 것은 참고 넘어가 줄 사람, 그리고 결국엔 자신들의 비대해진 자아를 비춰주는 거울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깊은 인내심 아래에는 강철 같은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꺼이 용서하려는 그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을 향해 열려있는 그 가슴 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회복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당신의 빛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빛에 끌리는 이유는 그것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소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깊이 느끼고, 보살피고, 지지하고, 다른 일을 일으켜 세우는 당신의 능력을 양분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러한 고귀한 특성들은 그저 복종과 동의어일 뿐입니다. 그들은 친절을 수능으로, 연민을 경계선이 없는 물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들이 간과한 사실은 당신의 고요함이 결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치밀한 관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결코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켜보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멋진 다리를 건설하든 아니면 스스로 목을 맬 올가미를 만들든 충분한 밧줄을 쥐어주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시끄럽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타인의 인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혼돈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당신의 존재감 속에 환영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도 굳이 그것을 파괴하려 하지 않는 당신의 지혜 속에 그 잠재력은 고요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피상적인 인상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깊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깊이는 조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깊이는 오직 진실만을 비춰주며 진실이야말로 그들이 평생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직 자신의 힘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아마도 그들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해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애써 외면하고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생각하고 당신처럼 사랑할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강력하게 만드는 힘, 선함에 대한 당신의 굳건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힘의 주인이 되기 전 그들은 당신의 그 믿음을 어리석음으로 오해했습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을 갑옷 그 자체가 아니라 갑옷의 난 균열로 보았습니다. 당신의 감성 지능을 강인한 힘이 아닌 깨지기 쉬운 연약함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당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이 미쳐보지 못한 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이미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계산에 넣지 못한 것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거대한 전환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멈추고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그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깨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존재가 자기 자신을 기억해내는 순간 기존의 모든 관계 역학은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복수나 분노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고 더 이상 조종과 왜곡, 에너지 착취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는 단호한 결정을 통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통제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는 오직 무지한 사람에게만 통할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모든 전략에 면역이 됩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들의 자극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붙잡고 있던 소나기의 힘을 잃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고 당신이 떠나간 자리에 남겨진 거대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조종하여 억지로 세워두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던 그 거울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반응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의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갈등, 혼돈, 혼란의 에너지를 양분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반응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시켜주는 셈입니다. 그것이 분노든 슬픔이든 심지어 절망이든 당신의 감정적 표출은 그들의 연료가 됩니다. 그들의 통제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환상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들이 당신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은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모든 반응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신경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그 신호는 끊어집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각 그 자체입니다. 나는 당신을 본다. 나는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했고 더 이상 이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며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침묵을 혐오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과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텅 빈 공간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해명하거나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 애쓰지 않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그들이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던 거울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외부의 인정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침묵은 끔찍한 공포입니다.
침묵은 진공 상태를 만들어 그들이 더 이상 현실을 왜곡할 수 없는 공간을 창조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오롯이 자기 자신과 홀로 남겨집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장소입니다. 침묵은 또한 당신 자신을 위한 재조정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지친 신경계가 비로소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억지 연기를 멈추고 방어를 멈추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직관은 더욱 명료해지고 당신의 목소리와 그들의 목소리를 구분하게 되며 생존을 위한 투쟁과 진정한 평화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침묵은 당신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맞서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안녕을 향한 깊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면 그들은 가장 아끼는 도구, 바로 당신의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더 이상 당신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고 당신의 좌절감을 보며 자신의 망상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읽을 수도, 만질 수도, 알 수도 없는 미지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힘을 가진 자의 침묵입니다. 이미 진실을 보았기에 더 이상 그것을 두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침묵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대신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한 사람의 고요함입니다. 이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명료함과 의도, 그리고 땅에 단단히 뿌리내린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조종하거나 왜곡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초연함, 즉 정서적 분리는 그들의 통제를 무너뜨립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에너지의 끈을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세계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 기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통제는 당신의 정체성이 그들의 것과 뒤섞여 있다는 혼란과 착각에 의존합니다. 당신이 반응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하고 이해를 구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당신을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에너지적으로 거리를 두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조종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초연함은 무관심이나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당신의 내면 공간을 되찾고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무단으로 거주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그들의 모든 전략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당신의 분노조차 그들에게는 관심의 한 형태였지만 초연함은 그들이 걸 수 있는 모든 갈고리를 제거해버립니다.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현실에 참여하지 않음을 전달합니다. 초연함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전적으로 내면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같은 공간, 같은 집에, 같은 직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이 바로 서는 순간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대본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연극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드라마의 최면 걸리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패턴과 전략, 낡은 이야기를 꿰뚫어 보게 되고 거기에 휘말리는 대신 그저 관찰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투자가 배제된 그 관찰이야말로 마법을 깨뜨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초연해질 때 당신은 그들의 순환고리에 먹이를 주는 것을 멈춥니다.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며 그 예측 불가능성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초연함은 당신을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려줍니다. 착취당하던 당신의 에너지를 다시 당신의 것으로 가져옵니다. 당신은 본래의 당신과 그들의 영향 아래에서 강요되었던 당신의 모습 사이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의 리듬과 생각, 욕망과 다시 연결됩니다. 치유를 위한 공간이 생겨나고 왜곡이 사라진 그 자리에 명료함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눈에 당신의 초연함은 배신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배정한 역할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주체적인 존재,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의 에너지 주파수 자체를 바꿉니다. 단순히 고통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상태 전체를 재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생존 모드에서 온전한 현존으로, 두려움에서 자각으로, 결핍감에서 스스로에 대한 가치 인정으로 당신의 기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치유되지 않은 에너지에 본능적으로 조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 취약점을 레이더처럼 감지합니다. 상처 입었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특정한 주파수를 띱니다. 외부의 확인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검증받고 싶어하는 주파수입니다. 바로 그 주파수가 당신을 해로운 관계의 굴레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치유를 시작하면 당신의 주파수는 바뀝니다. 처음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당신은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과 진실에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덜 반응하고 더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밖에서 보기엔 극적인 변화가 아닐지 모르지만 에너지 차원에서는 지각 변동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돈과 공명하지 않으며 역기능적인 관계와는 주파수가 맞지 않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높아지면 그들의 낡은 수법들은 더 이상 먹히지 않습니다. 한때 당신을 격분시켰던 것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리고 한때 당신을 끌어당겼던 것들이 이제는 당신을 밀어냅니다. 조종을 행동의 촉구가 아닌 그저 의미 없는 소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두려움 때문이 아닌 당신의 평화를 향한 깊은 존중심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복수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에서 옵니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과 마주 앉아 기꺼이 느껴준 결과입니다. 치유는 당신을 온전함과 다시 연결시키고 그 온전함은 당신이 끌어당기고 용납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높아진 주파수에서 바라본 나르시시스트는 갈망의 렌즈가 아닌 명료함의 렌즈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 패턴을 인식합니다. 치유를 통해 얻어진 그 중립적인 시선이야말로 진정으로 강력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본질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성장이 아닌 환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기에 만들어낸 가면을 평생 동안 방어하고 닫고 광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면은 진화할 수 없습니다. 진화에는 자기 성찰과 겸손, 그리고 불편함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바로 그 자질들입니다. 그래서 한때 자신들이 통제했던 사람이 성장하고 확장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혼란을 넘어 위협을 느낍니다.
개인의 성장은 나르시시스트들이 결코 당신을 따라올 수 없는 유일한 여정입니다. 당신이 진화할수록 그들이 당신에게 닿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숨어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다시 끼어들어 예전의 반응을 유도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성장하기 전의 모습을 상기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버전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한때 익숙했던 그 역기능적인 관계와 당신을 더 이상 양립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결국 가장 강력한 변화는 당신이 그들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 위로 솟아오를 때입니다. 반응을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벗어나 그들이 한때 양분으로 삼았던 주파수를 훌쩍 뛰어넘어 진화할 때 당신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망가진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깨어난 사람을 잃습니다. 혼돈 대신 치유를, 인정 대신 자기 가치를, 그리고 환상 대신 진실을 선택한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진짜 자기 자신을 기억해낸 사람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세상 자체를 훌쩍 넘어 성장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잃었음을 깨닫는 진정한 패배의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깊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우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